안녕하세요. 당구대학교 새로운 LMS인 e캠퍼스의 교수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LMS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수자가 사용해야 할 필수 내용들만 구성하였으며 화면에 먹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의 긴 영상이지만 기능별 재생 시점을 표시하였으니 영상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LMS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MS에 접속하는 방법은 직접 접속과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하신 후 새로운 LMS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교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교수님의 교번과 비번을 입력하시면 당국 e캠퍼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에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에서 교수님의 교번과 비번을 입력하신 후 상단 메뉴에 이러닝 캠퍼스를 눌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화면에서 내 강의실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강의실에 접속하여 본격적으로 교수자 사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메뉴 구성 및 설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KU e캠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중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글로벌 탐색 메뉴입니다. 메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정은 개인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대시보드는 현재 운영 중인 과목 중 즐겨찾기가 설정된 과목을 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과목은 현재 참여 중인 모든 과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캘린더에서는 모든 과목의 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함에서는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탐색 메뉴 최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화면을 보다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과목을 카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요한 과목만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탐색 메뉴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명 하단의 모든 과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과목을 목록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과목명 앞에 보면 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별 아이콘이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대시보드에 나타나고 별이 비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과목을 추가하고 대시보드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한 과목이 대시보드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즐겨찾기에서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클릭하고 모든 과목을 클릭합니다. 별에서 주황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후 대시보드로 넘어가면 방금 즐겨찾기에서 해제한 과목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즐겨찾기에서 선택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대시보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접속하면 이와 같이 글로벌 탐색 메뉴 우측으로 과목 운영에 필요한 전체 메뉴가 조회됩니다. 모든 메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뉴 제일 하단 설정 메뉴에서 내비게이션을 접속하신 후 원하시는 위치로 변경 혹은 노출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및 그룹 메뉴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드래그 하시고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노출하고 싶으시다면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순서 또한 원하시는 위치로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우측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사용 안함 혹은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를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홈화면은 과목에 접속하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우측에 홈페이지 선택에서 홈화면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학사 정보와 연동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주차별로 진행되는 강의 콘텐츠와 과제, 퀴즈 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평가 메뉴에서는 본 과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별 학습 강의 내용, 콘텐츠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메뉴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결 현황 메뉴에서는 학생별 출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목이나 학생들의 성격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차세대 LMS에는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목을 운영하기 전에 각 게시판별 성격 및 참고하실 만한 활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지에는 교수자만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은 댓글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지 확인 여부를 댓글로 작성하도록 참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지에 게시한 글은 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실은 교수자가 강의 콘텐츠 외에도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커먼즈에서 기존 자료를 가져와도 되고 추가로 파일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성적에 따로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는 자료로 본 자료를 학습한 학생들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 게시판과 문의 게시판에는 교수자를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활용하되 교수님들께서는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주시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지를 본문에 첨부하고 싶으면 해당 이미지를 스크린 캡처하거나 복사하셔서 텍스트 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게시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교수님의 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공지사항의 특성상 이 게시판의 사용 권한은 교수님 및 해당 강의 TA에만 가능하며 학생의 글쓰기는 제한됩니다. 목록의 우측에는 댓글 등록 개수 및 아직 확인하지 않은 댓글 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작성 시 공지사항 버튼을 눌러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내용에는 동영상을 삽입하거나 이미지 첨부 파일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예약을 체크하면 지정된 날짜에 공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측에 위치한 페이지 콘텐츠 삽입 기능을 통해 다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과제, 퀴즈, 토론이나 다른 공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할 수 있으며 파일이나 이미지 또한 손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실은 교수님께서 강의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별도의 진도 체크 혹은 주차 설계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등록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커먼즈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CMS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간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PDF, 파일, 소셜미디어, 웹링크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면 별도의 자료 등록 없이 텍스트 내용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PDF 자료의 경우 웹상에서 이북 형태로 쉽게 볼 수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실에서는 자료별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강의 자료 확인 여부를 체크하여 평가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실에 등록된 파일을 검색할 때는 키워드로 검색한 파일을 찾을 수 있으며 형식별로 구분하여 파일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좌측의 아이콘을 클릭한 뒤 드래그하여 강의 자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주차 구분 또는 진도 체크 없이 단순히 자료를 업로드하는 강의 자료실에 비해 주차 구분 진도 체크가 가능하여 주차별로 콘텐츠를 생성한 후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사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주차가 생성되어 있으나 기능 설명을 위해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콘텐츠에 접속하면 빈주차 일괄 생성하기, 주차 수동 생성하기라는 두 개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차 수동 생성 확인은 주차를 하나씩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명, 마감 일시, 열람 시작, 종료 일시 등의 학습 인정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각 인정 기간을 체크할 경우 마감 일시 이후부터 지각, 인정 기간 사이에 강좌를 수강 완료하더라도 해당 학생은 지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빈주차 일괄 생성하기 기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차 기본 설정을 통해 주차 차시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시작일과 간격을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간격을 둔 주차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각 인정기간 사용 기능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고 주차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딩이 진행되며 주차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강의 콘텐츠 주차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해당하는 주차에 원하는 콘텐츠를 등록하실 수 있고 주차 차시 페이지를 자유롭게 추가하여 강의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는 말 그대로 치들 단위의 주를 의미하고 차시는 1교시 혹은 1학점을 의미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페이지 단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페이지를 추가하여 두 페이지에 나누어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해당 주차의 콘텐츠를 볼 때 이처럼 한 페이지가 아닌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보이게 됩니다. 강의 콘텐츠를 올리실 주차 내에는 다양한 업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커먼즈에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CMS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동영상, PDF, 파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퀴즈, 토론 등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강의 콘텐츠는 주차 학습 기간에 맞춰 열람할 수 있으며 교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학습 인정 기간 및 지각 인정 기간은 차시 추가 버튼 옆에 위치한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단에 위치한 주차 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별 콘텐츠 유무에 따라 보이는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콘텐츠가 등록된 2주는 초록색 실선으로 보이는 반면 아무것도 등록되지 않은 3주는 2주와 달리 회색 점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주차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공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비공개가 되면서 주차 박스 위의 상태도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성된 주차에서 학습 자료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업로드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한 후 열기를 누른 후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습자료 열람 시작일을 설정하고 학습자료 열람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을 설정합니다. 동영상은 지각 인정 기간을 설정하여 출석 처리 시 출석, 지각, 결석으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공개를 클릭하면 학습 자료가 LMS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된 강의 자료는 CMS에 등록되어 콘텐츠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습 인정 기간은 중요한 내용이기에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시작일은 해당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시작일을 말하며 열람 종료일은 해당 콘텐츠가 종료되는 시간으로 열람 시작일과 종료일은 콘텐츠를 열고 닫는 오픈, 클로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람 시작일 시와 열람 종료일 사이에 마감일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이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지난 강의를 복습하기 위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열람 종료일을 조정하게 된다면 출석에 변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감 일시를 설정하게 되면 마감 일시부터 열람 종료 일시까지는 출석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출결과 상관없이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각 인정 기간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각 인정 기간은 마감일과 열람 종료일 사이에 설정할 수 있으며 지각 인정 기간을 설정하게 된다면 마감 일시부터 지각 인정 기간 사이에 콘텐츠를 학습하게 된다면 지각 처리가 되고 지각 인정 기간부터 열람 종료일 시까지는 결석으로 출결과 상관없이 단순히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DF 등록 방법으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PDF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PDF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PDF를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습 인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학습자료 열람 시작일을 설정하고 학습자료 열람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공개를 클릭하면 학습자료가 LMS에 업로드됩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에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습 인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학습자료 열람 시작일을 설정하고 학습자료 열람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공개를 클릭하면 학습자료가 LMS에 업로드됩니다. 다음은 웹링크 활용 방법입니다. 웹링크를 LMS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웹링크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웹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습자료 열람 시작일을 설정하고 학습자료 열람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공개를 클릭하면 학습자료가 LMS에 업로드됩니다. 교수님의 CLMS인 커먼즈에서 업로드할 콘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커먼즈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콘텐츠를 선택한 뒤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학습자료 열람 시작일을 설정하고 학습자료 열람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출석 인정 마감 기한을 설정합니다. 지각 인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출석과 결석만 표시됩니다. 동영상은 지각 인정 기간을 설정하여 출석, 결석으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공개를 클릭하면 학습자료가 LMS에 업로드됩니다. 교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CLMS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LMS와 LMS는 연결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자료를 업로드하실 때 LMS에 직접 업로드하시더라도 해당 자료는 CLMS에 저장이 됩니다. CLMS에 직접 접속하시면 교수님께서 올리신 자료를 관리하실 수 있고 LMS에서 바로 가져오기로 자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CLMS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A라는 강의 자료를 매번 업로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번 CLMS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해당 자료를 사용하실 때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고 각 강의마다 가져오기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의 편리함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중복 저장을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한 주차에서 평가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추가하기 위해 과제를 출제하시고자 하는 주차에 있는 과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제 설정 창이 뜨면 제목을 입력하고 과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과제에 맞는 배점, 과제 그룹 설정, 성적 표시 방법을 지정합니다. 제출물 유형은 과제 진행 방법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피어 리뷰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 평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채점 중재 기능은 복수의 교수님이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과제 대상은 전체 혹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과 이용시장일을 지정합니다. 마감일은 과제 제출을 마감하는 기간이며 이용 종료일은 기한이 초과되며 마감 시간과 달리 과제가 화면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지각 제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친 후에는 하단에 저장 또는 저장 및 공개를 눌러 과제를 게시합니다. 다음으로 퀴즈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추가하기 위해 퀴즈를 출제하시고자 하는 주차에 있는 퀴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상단에 있는 세부사항 탭에서는 퀴즈의 제목, 개요와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 옵션에서 퀴즈 유형 및 과제 그룹을 선택합니다. 답변 순서 섞기를 선택하시면 학생들마다 보기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시간 제한을 선택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퀴즈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시도를 허용하시면 퀴즈를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답변 표시 방식은 퀴즈를 풀고 나서 정답을 공개할 건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느 시기부터 공개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해 체크하시면 학생들은 퀴즈를 한 문장씩 볼 수 있습니다. 퀴즈 대상은 전체 혹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과 이용 시간을 지정합니다. 마감 시간은 퀴즈 제출이 마감하는 기간이며 이용 종료 시간은 기간이 초과되면 마감 시간과 달리 퀴즈가 화면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지각 제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옵션에 지정한 후 상단에 있는 문제 작성 탭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출제를 위해 새 문제를 클릭합니다.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작성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정답을 지정하시고 답변 텍스트 상자에 정답과 보기를 입력해 줍니다. 문제 설계를 마치셨다면 문제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문제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친 후에는 하단에 저장 또는 저장 및 공개를 눌러 퀴즈를 게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추가하기 위해 토론을 출제하시고자 하는 주차에 있는 토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토론 설정 창이 뜨면 제목과 토론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토론은 그룹원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배점의 경우 점수로 채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성적 표시 방법을 점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적 표시 방법을 완료, 미완료로 변경하실 경우 학생이 토론에 참여하면 완료, 미완료로 표시됩니다. 피어 리뷰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평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토론 대상은 전체 혹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 이용 시간을 지정합니다. 마감 시간은 토론 제출이 마감하는 기간이며 이용 종료 시간은 기한이 초과되면 마감 시간과 달리 토론이 화면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지각 제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친 후에는 하단에 저장 또는 저장 및 공개를 눌러 토론을 게시합니다. 다음은 출결 및 학습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결은 강의 콘텐츠에서 동영상 자료만 진도 수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별 출결 합산에서는 한 주에 여러 차씩 혹은 여러 페이지 출결 확인 콘텐츠가 완료되었는지 주별 합산이 나타납니다. 학습 요소별 보기에서는 모든 출결 확인 콘텐츠, 각각의 출결 사항이 나타납니다. 출석이 된 학생의 경우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지각한 학생의 경우 빨간색 세모로 표시됩니다. 결석한 학생의 경우 검은색 X로 표시됩니다. 컨텐츠를 아무것도 보지 않는 학생의 경우 대시로 표시됩니다. 출결에 관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컨텐츠에 올리신 동영상으로 출결을 확인하실 때 강의 영상의 95%를 시청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출석 인정 기간 내 인정 비율이 95% 이상 시청하지 않은 경우 결석 처리가 됩니다. 출석 후의 미결은 다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학습 인정 기간 내에 학습이 미완료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열람 시작일은 7월 20일로 설정하시고 마감일은 7월 24일로 설정하셨을 때 A라는 학생이 7월 21일인 학습 인정 기간 내에 90%만 학습을 한 상태이면 현재는 출석도 결석도 아닌 미결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7월 25일에 90%만 학습했다면 마감 일시를 지났기 때문에 결석으로 표시됩니다.
설명으로만 들으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직접 학기를 진행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출결 현황 업데이트를 클릭하셔야 정확한 출결 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께서는 출결 확인 전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도입된 L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제, 시험, 토론입니다. 각 항목은 메뉴에서 개설하거나 주차 생성 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강의 콘텐츠에서 생성하는 과제, 시험, 토론과 메뉴에서 생성하는 과제, 시험, 토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특정 주차에 포함됩니다. 해당 주에 맞춰서 과제, 시험,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혹은 한 학기 동안 과제를 내고 싶으시다면 각각의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콘텐츠에서 업로드한 과제, 시험, 토론 등은 동기화되어 각각의 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메뉴에서 과제, 시험, 토론을 내시게 되면 강의 콘텐츠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과제 생성부터 채점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 메뉴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과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과제 이름과 세부 내용을 작성한 후 옵션을 입력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 눌러 과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생성한다고 가정하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30일까지는 과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들이 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10점짜리 과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이름과 내용을 작성하고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파일에 강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 배점을 10점으로 하고 온라인 제출 파일 업로드 유형 제한에서 PDF 파일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과제 제출일인 4월 1일부터 마감일인 4월 25일까지로 입력을 해주고 4월 30일로 이용 종료 날짜를 세팅해 줍니다. 저장을 눌러 과제를 생성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과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미리 보기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후 홈 화면으로 가서 우측 상단에 학생 화면 보기를 클릭합니다. 과제 및 평가로 접속하고 온라인으로 PDF를 제출하시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과제 제출 버튼을 눌러 하단에서 위와 같이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에 접속합니다. 해당 과제를 클릭하고 우측에 스피드 그레이더를 클릭합니다. 학생이 파일을 첨부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제출된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웹상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과제를 확인한 후 점수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코멘트를 입력합니다. 이후 제출 버튼 눌러 배점을 완료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다음 학생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이 해당 학생의 과제 제출물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과제를 만들고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그룹 및 그룹에서 그룹을 추가해 줍니다. 사용자 및 그룹 세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룹 세트를 원하시는 과제명을 입력하시고 그룹 구성을 자동과 수동 중에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나누고 싶으실 경우 학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눔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해야 하는 수강생이 15명이고 5명씩 한 그룹으로 편성하고자 하시면 3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룹 구성을 3개 그룹으로 나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하단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3개의 그룹으로
학생이 5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으로 나누고자 하시면 그룹을 수동으로 만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룹 세트를 추가하고 그룹을 수동으로 만듦을 선택해 줍니다. 저장을 눌러주면 할당 안 된 학생이 15명이고 그룹이 0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룹 정원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3개의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안 된 학생 중 원하시는 학생을 원하시는 그룹으로 이동해 줍니다. 학생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학생들이 그룹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세트를 입력하신 후 직접 등록 허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룹 구성을 입력해주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생을 배정할 수도 있고 학생이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에서 과제를 생성해 줍니다.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옵션에서 상세 정보를 설정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파일 제출을 선호하실 텐데요. 저는 PDF로 제출할 파일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룹 과제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성적 할당 방법은 각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성적 할당을 선택해 주시면 그룹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룹으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 세트입니다. 좀 전에 생성해준 그룹 중 팀 과제 자동을 선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과제 제출일을 입력합니다. 이용 시작일부터 과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과제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이용 종료일부터는 과제 제출은 물론 확인도 불가합니다. 이용 시작일을 4월 4일로 이용 종료일을 4월 6일로 설정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공개를 눌러줍니다. 이와 같이 과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하고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에 접속하시고 원하시는 과제를 클릭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 스피드 그레이더를 클릭해 줍니다. 저는 학생들이 PDF로 파일을 제출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웹상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총 3개의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의 과제입니다. 과제를 확인하시고 점수를 입력하신 후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코멘트를 입력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 팀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팀 과제에 자동 2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2조는 아직 해당 그룹에 과제 제출물이 없습니다 라고 줘야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과제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고자 하시면 스피드 그레이더 메뉴 아래 제출물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압축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이와 같이 그룹명, 과제, 파일명 자동으로 저장되어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은 빠르고 효과적인 채점 도구 기능인 스피드 그레이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일일이 내려받아 채점해야 했던 종전의 방식과 달리 빠르고 간편한 채점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피드 그레이더를 이용해 과제를 평가하려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스피드 그레이더를 클릭합니다. 스피드 그레이더는 다양한 문서에 미리 보기를 지원하며 화면과 같이 문서를 보면서 채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좌측의 파일을 평가하면서 우측의 평가란에 점수를 입력하며
또한 루브릭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이 루브릭을 이용한 채점 화면입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과제 코멘트를 작성할 때 키보드 또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코멘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입력 프로그램 설계 과제를 평가 중입니다. 또한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의 과제를 첨삭하여 되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채점을 마치면 우측 상단을 클릭하여 다른 학생의 과제를 열람하여 채점하면 됩니다. 현재 미리 보기 화면에서 지원되지 않는 파일 형식은 한글 프로세스 HWP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면 미리 보기가 가능하며 HWP 파일도 다운로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려면 우측에 위치한 제출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제출된 과제를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브릭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브릭은 다양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교수님은 루브릭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루브릭을 생성하려면 성과 메뉴에서 우측 상단에 루브릭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루브릭 추가를 클릭한 뒤 루브릭의 제목, 평가 기준, 등급, 점 등을 설정하여 줍니다. 각각의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편집 아이콘을 눌러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루브릭은 과제 및 평가에서 가져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평가를 클릭하여 루브릭을 적용하고자 하는 과제를 클릭한 뒤 과제 정보 하단에 있는 루브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루브릭 검색을 눌러 사전에 만들어 놓은 루브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안에서 루브릭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루브릭을 생성한 뒤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고 옵션을 지정하여 만들기를 누르면 루브릭 생성 및 적용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루브릭은 스피드 그레이더를 통해 과제 채점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출제 및 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및 설문 항목에 들어가 줍니다. 우측 상단에 퀴즈 추가 버튼을 눌러 퀴즈를 출제해 줍니다. 세부사항과 문제 작성 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탭에서는 시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문제 작성 탭에서 실제 문제를 출제하여 줍니다. 중간고사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명에는 중간고사로 입력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을 입력해 주고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점수가 있는 평가용 퀴즈를 입력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4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정답 공개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입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이 오픈되는 날짜를 4월 3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 오후 3시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할 경우 시험은 4월 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총 1시간 동안 응시가 가능하나 실제 제한 시간은 40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응시를 시작하면 40분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시 40분에 입장했을 경우 2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문제 작성템으로 넘어가 문제를 추가해 줍니다. 문제 업데이트를 누르고 저장을 눌러 완료해 줍니다. 이때 반드시 공개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학생 화면 보기를 클릭합니다. 시험 및 설문에 들어가 중간고사를 클릭합니다. 퀴즈 참여를 클릭하고 이와 같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로 사용하시는 유형별 시험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단답형은 자동으로 채점이 됩니다. 다만 작문 등 서술형 문제는 교수자가 답안 확인 후 수기로 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문항을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입력하고 답변이 될 수 있는 보기를 입력해 줍니다. 초록색 화살표로 한 개의 정답을 선택합니다. 답변 하단의 네모칸은 이 보기를 선택했을 경우 학생에게 보여지는 의견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의견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문제 업데이트를 눌러 출제 완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참 거짓 문항입니다. 문제를 입력하고 답변을 선택해 줍니다. 문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빈칸 채우기 문항은 단답형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보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보기를 입력하고 문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보기가 모두 가능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답이 여러 개인 객관식 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보기를 입력해 줍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보기를 클릭하여 정답으로 지정해 줍니다. 문제 업데이트를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하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빈칸 채우기 문항은 순서가 상관없는 문제일 경우 좋은 단답형 유형입니다. 답변이 들어갈 순서대로 1, 2와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항을 출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대괄호 1에 들어갈 답변은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에 들어갈 문항도 머리가 될 수 있고 3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후 문제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문제를 출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덧셈에 맞는 정답을 목록에서 고르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1에 들어갈 보기를 1, 2, 3으로 했을 때 정답은 2가 됩니다. 대괄호 2번의 정답은 4인데 예를 들어 보기를 위와 같이 입력할 경우 정답은 4가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입력한 후 미리 보기를 해주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작문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기를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문제만 입력하시면 학생들에게 답변을 작성할 텍스트 필드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 업데이트를 누른 후 미리 보기를 하면 학생에게는 이와 같은 특수 필드가 제시되고 이 안에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은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 중 일부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하고자 하실 경우 문제은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 및 설문 메뉴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은행 관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문제은행은 이와 같이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은행을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 우측 상단에 문제은행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 제목에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이후 엔터 버튼을 누르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생성 후 해당 문제은행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문제 추가 버튼을 눌러 시험 문항을 출제해 줍니다. 다음은 문제은행을 통해 랜덤으로 시험 문항을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및 설문 메뉴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에 키드 추가를 눌러줍니다. 세부사항에서 제목명과 설명을 입력해주고 하단에 옵션을 추가해줍니다. 문제 작성 탭으로 넘어갑니다. 새 문제 그룹을 추가해줍니다. 그룹명을 입력해주고 몇 문제를 출제할지 입력해줍니다. 이후 문제은행으로 링크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문제은행을 선택하신 후 문제은행 선택 버튼 눌러줍니다. 그룹 만들기를 눌러 완료했습니다. 이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공개 처리해주고 홈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우측에 학생 화면 보기를 클릭합니다. 시험 및 설문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만든 소프트웨어 공학 3주차 형성평가를 클릭하고 퀴즈 참여를 누르면 총 5개의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대한 사용 안내입니다. 토론은 특정 주제를 두고 구성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능입니다. 토론 주제는 기본적으로 교수자가 생성할 수 있지만 설정에서 학생 권한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도 주제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토론 성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설정하고 그룹별 토론을 설정하고자 하시면 그룹 토론을 선택하고 그룹을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확인에 대한 사용 안내입니다. 전체 성적표를 확인하시려면 성적 메뉴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성적 메뉴에서는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숨김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목 내비게이션 메뉴를 표시하고 싶으시면 아이콘을 눌러 표시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 메뉴에서는 학습 요소, 학습자별로 현재까지의 성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란을 눌러 성적을 입력 혹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하는 학생과 원하는 학습 요소를 클릭한 후 수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성적이 입력됩니다. 또한 성적표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자 하실 경우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CSV 파일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 요소에 따라 성적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과제 및 평가로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클릭하고 과제 그룹 평가 비중을 선택합니다. 과제 그룹별 평가 비중을 최종 성적의 반영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로 원하시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습 요소의 그룹을 변경하거나 과제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라는 과제 그룹을 생성하고 20%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과제 그룹을 클릭하고 그룹 이름을 중간고사, 전체 평점의 20%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중간고사라는 과제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중간고사를 중간고사 그룹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왼쪽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로 중간고사 그룹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고사 시험이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성적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새로 생성된 중간고사가 20%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반 운영을 위한 블루프린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는 교수님이 동일한 자료를 제공할 여러 분반을 관리할 때 같은 반에 일일이 자료를 반복 등록하지 않고도 각 자료를 손쉽게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동기화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교수님이 동일한 과목명에 여러 분반을 개설할 경우 각각의 분반에 콘텐츠를 동기하기 위한 과목으로 블루프린트 과목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목은 학생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블루프린트의 과목의 모든 기능이 동기화 가능하지만 지각 인정 기간, 주차 마감일, 삭제한 콘텐츠 등은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면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 구조화 기능 1분반과 2분반에 공지사항을 게시할 때 블루프린트 과목의 공지사항을 게시한 뒤 동기화하면 각각의 분반에 공지사항이 일괄 등록됩니다. 블루프린트 과목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공지하거나 강의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과제를 출제하는 등의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우측 상단에 위치한 블루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란색 동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분반으로 학습 설계한 항목이 자동 동기화됩니다. 상단의 동기화 기록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동기화한 활동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이메일 사용 빈도가 낮아 과목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공지사항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함을 통해 교수님과 학생들은 보다 손쉽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좌측에는 주고받은 메시지 목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상단에 위치한 메시지 작성 버튼을 클릭한 뒤 특정 과목을 선택하고 받는 사용자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교수, 학생, 학생 그룹 등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수신자에게 개별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수신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파일을 첨부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용자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